50. 그래. 질문을 많이 해서 실은 진도를 안 나가고 질문하는 게 더 베스트지. 몇 번? 18-2요. 18-2번. 보자. 보이겠지 뭐. 60의 약수 중에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그 수가 6의 약수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봐봐. 확률 문제를 풀 때 여기다가 슬러시를 우선 거. 그리고 이게 분모 전체 경우의 수야. 60의 약수 몇 개인지 구하려면 60을 소인수 분해해야지. 2로 하면 30, 2로 하면 15, 3, 5. 그러니까 2 2개, 3 하나, 5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1씩 더하는 거야. 3 곱하기 2 곱하기 12개야. 그 분모가 10이야. 이거 기억나나? 근데 이게 또 왜 그런지 이제 경우의 수 입장으로 해볼게. 나는 2가 2개 있고 3이 하나 있고 5가 하나 있어. 이거를 적당히 조합하면 약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2 생각해볼게. 2를 안 쓰는 방법, 하나 쓰는 방법, 2개 쓰는 방법. 그러니까 2를 사용하는 방법이 세 가지지. 3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쓰거나 안 쓰거나 두 가지. 5도 쓰거나 안 쓰거나 두 가지. 그러니까 총 12가지인 거야. 그런데 나는 이제 6의 약수였으면 좋겠대. 6의 약수가 뭐야? 1, 2, 3, 6. 맞아요. 그러니까 6의 약수인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4가지. 그러니까 12분의 4. 끝. 맞아요. 58페이지에 20-2. 흰 구슬과 검은 구슬을 합하여 10개의 구슬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구슬 3개를 동시에 꺼낼 때 여기다가 슬러시 긋고,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10개 중에 3개 꺼내는 거지? 10C3. 맞아요. 근데 모두 흰 구슬이 나왔으면 좋겠대. 그러면 흰 구슬에서만 3개를 꺼내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흰 구슬이 몇 개 있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거를 X라고 할게. 그러니까 흰 구슬 X개 중에 3개 꺼내면 되고, 그게 얼마? 계산했더니 6분의 1. 우리는 보통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하잖아. 흰 구슬은 4개 있다. 그러면 분자가 4C3이었겠지. 자, 이제 이거를 계산하는데 10C3은 10, 9, 8, 3, 2, 1. 맞잖아요. 그러면 XC3은 뭐게? X부터 숫자 3개. 그치. X-1, X-2. 분모는 3팩 3이 1.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3이 1 약분되고요. 오케이? 는 6분의 1이니까 또 약분하면 얘랑 약분하면 3. 얘랑 약분하면 4. 오케이? 그러니까 120.
분자는 이거 120을 이쪽에 곱하면 식이 이렇게 되겠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는 120. 이거를 전개해서 3차 방정식 푸는 게 아니라 얘가 연속한 수니까 연속한 숫자 3개 곱해서 120이 되는 거 4, 5, 6. 와, 선생님 어떻게 한 방에 알았어요? 그냥 찍어 본 거야. 예를 들어서 4, 5, 6 거꾸로 썼네. 6, 5, 4지. 3, 4, 5를 찍어봐. 그러면 60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하나 커야 되니까 4, 5, 6. 오케이? 쉬웠다. 별거 아니지? 그래서 봐봐. 이게 이 문제집의 플러스야. 센. 이게 개념 센이잖아. 센 상이 플러스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상인데 할만하다. 오케이? 센의 플러스, 개념 센의 플러스가 문제집 센의 상문제야. 그리고 우리 연습 문제의 고난도가 센의 C단계 문제이고 C단계 넘어서죠. 자, 그러면 끝이야 질문? 그러면 통계적인 확률. 이 통계적인 확률은 무엇이냐? 실제로 내가 어떤 확률을 구할 때 수식으로 항상 나타낼 수 있는 건 아니야. 자연현상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 그런데 자연현상이 아닌 사회현상, 이런 거는 수식으로 나타낼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통계적으로 생각하고 통계적인 어떤 숫자를 바탕으로 확률을 얘기할 수 있다고. 대표적인 게 타율이지. 너 야구 잘하잖아. 대표적인 게 통계적인 확률의 대표적인 게 타율이라고. 타율을 어떻게 구하느냐? 전체 타석분의 히트라고 하면 그러겠지만 안타 혹은 홈런. 맞아요. 그래서 최정 선수의 통산 타율이 0.316이야. 그러면 이게 수학적인 확률은 아니라고. 총 1000타석에 들어섰는데 316타석의 안타 또는 홈런을 했다 이거지.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동전을 던져서 나올 확률 2분의 1은 정말 참이야. 그런데 내가 타율이 5할이야. 우와, 타율이 5할이야? 그런데 오늘 타율이 5할이야. 와, 주기 타율이 5할이야. 타율이 5할인데 알고 봤더니 통산 전체 타석수가 2타석이야. 그러면 그게 믿음이 가는가? 안 가지. 맞아요. 시즌 초야. 시즌 초야. 3경기 했어, 3경기. 오케이? 3경기 했는데 타율이 0할일 수도 있잖아. 그치? 아니 뭐 0할이면 빨리 안타를 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새끼 뭐야? 라는 소리 들을 정도는 아니지. 물론 야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어떤 저런 통계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쟤 뭐야? 연봉이 10억인데 타율이 0할이야? 한심하구만. 이럴 수도 있지. 맞아요. 그런데 어떤 애는 3경기를 했는데 타율이 5할이야. 그리고 얘는 연봉이 1억이야. 와, 돈값 하네. 할 수 있을까? 봐야 알지. 맞아요.
그런 의미다. 통계적인 확률. 그래서 통계적인 확률이 어떤 수학적인 확률로 의미가 있으려면 너 지금 웃었잖아. 어때야 되겠어? 타석수가 충분히 커야겠지. 그래서 어떤 특별한 시즌에 타율이 아니라 통산 타율이 중요한 거지. 네. 맞아요? 네. 어떤 느낌인지 알지? 그러니까 통계적인 확률을 어떤 수학의 상태로 끌어올리려면 시행 횟수가 충분히 커야 돼. 거의 무한에 가까워야 된다고. 그런데 그러기는 실제로는 힘들다. 그런데 어쨌든 충분히 커지면 어떤 값에 가까워지고 이 값을 통계적인 확률이라고 한다. 실제로 통계적인 확률을 구할 때 시행횟수, n이 시행횟수야. 한없이 크게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크면 그냥 이게 확률이다라고 한다고. 오케이? 통계적인 확률이 정말로 수학적인 확률이 되려면 분모, 시행횟수가 무한에 가까워야 돼.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질병이 발생하는 것, 비가 오는 것 중에 사회현상이나 자연현상 중에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는 수학적인 확률로 나타낼 수 없고 통계적인 확률이라고 한다. 알았지요? 그래서 오늘 비 올 확률이 40%다에 40%는 진짜 리얼 확률이 아니라 이런 기압과 이런 습도와 뭐 이런 풍속이면 10번 중에 4번쯤 여태까지 10번 뭐 100번 중에 40번쯤 몇 번인지 모르지. 그런 날씨가 여태까지 어떤 날씨를 조사했는데 3000번이었을 수도 있지. 오케이? 그런 의미의 확률인 거야. 그래서 요즘 날씨 예보가 만일에 잘 안 맞는다고 하면 이런 풍속, 이런 뭐 기온, 이 어떤 날씨가 이 밑에 n이 실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거야. 오케이? 어떤 말인지 이해되나? 그래서 그 기상청 날씨 예보를 보고 야, 왜 이렇게 못 맞춰? 라고 하는 사람들은 통계적인 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분모가 너무 작은 거지. 같은 30%래. 자, 그래서 21번. 다음 표는 그 선생님이 그 통계 이런 거 어쨌든 배울 때 보면 왜 확률이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배워. 그럼 마치 이거 약간 변명하는 듯한 느낌 아니야? 그럴 때도 있어요. 어쨌든 100명의 환자에게 치료를 해서 완치된 환자의 수를 구하래. 5일 이내에 완치될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총 몇 명이야? 100명. 이거 뭐 안 나와? 뭐가? 저기 아니야. 전체가 100명이야. 전체 환자가 100명이니까 5일 이내에 완치된 사람이 몇 명이야? 18, 30, 44. 끝! 5일 이내에 완치된 확률이 100분의 44, 0.44 혹은 44%. 오케이? 와! 이 약은 5일 이내에 완치될 확률이 44%예요. 얘 어떠냐? 시행 횟수가 너무 적은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 44%를 내가 분모가 100인 상태에서의 44%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 아니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38%도 분모가 100이잖아요. 그건 수학적인 확률. 통계적인 확률은 고작 100명을 조사했을 때 44명이다. 이렇게 이해해야지.
이거를 수학적인 확률로 끌고 올라가서 확률이 44%라고 인지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았지? 100명 중에 44명이 완치했어도 44%고 1000명 중에 440명이 했어도 44%잖아.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걸 더 신뢰해야 돼? 1000명 중에 44명을 한 거를 더 믿음직한 44%로 이해해야지. 같은 44%래. 오케이? 같은 타율이 3할이라도 얘는 올해 신입 1년밖에 안 하내고 최정은 무려 20년 가까이 3할이었어. 비교가 안 되는 거지. 똑같은 3할이어도. Understand? 넌 야구를 잘하니까 이해할 수 있잖아. 그런 의미다. 그래서 통계적 확률을 이해하는 거는 실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고 우리는 정말 간단한 통계적 확률 되게 쉽네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 파고 들어가면 통계적 확률이 정말 어려운 거야. 그래서 통계학과가 있는 거고 기하학적인 확률 이게 예전에는 교육과정이었는데 요즘은 교육과정이 아니더라. 그냥 별거 아니고 확률이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일어나길 바라는 경우의 수란 말이야. 근데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원판이 있어. 이렇게 4등분 할 거야. 여기가 꽝, 여기가 1억, 여기가 2억, 여기가 3억. 자, 여기 원판 밖으로 떨어지지 않게 설치를 하고 오케이? 휘, 돌려서 딱 던졌어. 꽝일 확률이 얼마게? 그래. 근데 너 확률 어떻게 구했어? 전체 넓이의 내 4등분 중에 하나잖아. 그렇게 구했지.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한 건 아니잖아. 넓이를 기준으로 구한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확률이 뭐냐? 전체 넓이 분의 내가 원하는 영역의 넓이 하면 된다. 그거를 기하학적인 확률이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확률 되게 어쨌든 했는데 수학적인 확률, 통계적인 확률, 기하학적인 확률 얘는 아직 수학적인 확률로 가지 못했다고. 요 기하학적인 확률은 우리가 말하는 믿을 수 있는 수학적인 확률이야? 얘는 정말 수학적인 확률이 맞는 거지. 전체 넓이는 내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진짜로 4분의 1인 거지. 내가 타율이 2R 오픈이라고 해서 그게 진짜로 확률이 4분의 1인 건 아니라고. 수학적인 확률 4분의 1에 가까운 거지. 근데 얘는 진짜로 완벽히 4분의 1이지. 맞아요. 타율이 2R 오픈이야. 내가 안타를 칠 확률이 진짜 4분의 1이려면 시행 횟수가 충분히 많아서 한 20년 동안 타율이 2R 오픈이어야 진짜 4분의 1에 가까워지는 거지. 그렇다고 진짜 4분의 1도 아니고.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22번 이거 되게 유명한 문제고 유명한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이 있고 여기 안에 어떤 점을 딱 찍으래. 그랬더니 그게 둔각삼각형이 될 확률을 구하래. 아니 점은 무수히 많이 찍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점 찍을 수 있는 데가 얘를 뭐 이렇게 5등분 했어. 그래서 요런 데만 점을 찍을 수 있대. 오케이?
눈금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점을 찍을 수 있는 게 16개. 그러니까 분모가 16이겠지. 근데 지금은 그런 눈금이 없어. 그럼 뭐야? 아씨 무수히 많이 찍을 수 있네. 그러면 분모가 무한대야? 그치?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느냐? 기하학적인 확률이다. 뭔 말이냐? P가 멀리 있으면 예각삼각형이 되고 가까이 있으면 둔각삼각형이 돼. 그러니까 어떤 영역이 존재할 거 아니야. 봐봐.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여기 정중앙이 5일 거 아니야. 이렇게 반원을 그려. 이렇게 5, 이렇게 5가 되게. 그러면 봐봐. 요 라인에 P가 있다고 치면 항상 무슨 삼각형이 되겠어? 반원의 원주가 직각삼각형이 되겠지. 이거 바깥에 있으면 예각삼각형. 요 반원 안쪽에 있으면 둔각삼각형. 그러니까 나는 어디 있어야 되겠어? 요 반원 안쪽에 있어야지. 그래야 둔각삼각형이 된다. 그러니까 전체 넓이는 100. 반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오니까 25파인데 다시 또 2로 나눠서 2분의 25파이가 되는 거지. 분모 분자에 2를 곱하면 200분의 25파이가 되고 25파이로 나누면 8분의 파이가 되겠다. 확률이 8분의 파이, 8분의 3 정도 되는 거지. 오케이? 유명한 문제야. 와, 선생님 그런 생각 어떻게 해요? 유명한 문제다잉? 선생님이 학창 시절에도 있었던 문제. 얼마나 유명한 문제. 22-2번 플러스 선생님이 한번 할게. 오케이? 지훈이 없으니까 진도 조금만 나가게. 좌표 평면 위에 저렇게 세 점이 있고 이거를 꼭지점으로 하는 직사각형이 있대.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는데 A의 여기 B가 1,0 A가 1,√3 맞아? 그러니까 실은 이게 x축이었겠네. 그 다음에 C가 2,0 D가 2,√3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겠네. 맞아요? 1, 2 필요는 없지만 자, 그 다음에 뭐 필요하네.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을 구하래. 그릴 때 한번 봐봐.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 이런 직선이 있다고 쳐. 그러면 얘는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이거보다 작아야겠지. 이렇게 돼야 만나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모르니까 m이라고 하자. 기울기 m이 뭐보다 작아야 돼? 루트 3보다 작아야지.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확률로 표현하래. 기울기가 루트 3보다 작다는 확률이 아니잖아. 맞아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잘 봐봐. 영역으로 표현해봐. 영역으로. 이렇게.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인 건 총 90도지.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몇 도야? 루트 3이면 아, 60도잖아. 네. 그러니까 90도 중에 60도. 그러니까 3분의 2인 거지. 확률이. 지금 그림은 이게 좀 가까이 그렸어야 되는데. 알았지? 네. 어. 네. 얘는 각도로 하는 거지, 각도로. 네. 양수니까 양수가 될 수 있는 각도가 90도까지, 0도부터 90도까지. 그런데 60도 이하여야 되니까 3분의 2. 맞아요. 네. 이해됐지? 네. 그 다음 개념 19. 확률의 기본 성질. 확률이란 기본적으로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그러니까 당첨 확률이 뭐 120%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그치? 그러니까 확률은 항상 0보다 크고 1보다 작대. 여기 등호가 있다고. 확률이 1이면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고 그거를 PS라고 한다고. 선생님 이거 썼어. PA가 NS분의 우리는 집합에서 전체 집합을 U라고 하고 경우의 수에서는 전체 집합을 S라고 한다고. 그리고 전체 집합이라고 하지 않고 표본 공간 분의 NA 이게 그게 확률의 정의였잖아. 그러니까 PS면 A일 때 여기가 A니까 PS면 NS분의 NS가 되고 그러면 분모 분자가 똑같으니까 1이 되지. 그러니까 확률이 1이면 그거를 반드시 일어난다. 전 사건이라고 하고 기호로 PS라고 한다고. 알았지? 그 다음에 확률이 0이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공사건이라고 하고 공집합 기호 그대로 써서 이렇게 쓴다고. 알았지? 끝. 그냥 이렇게 하면 돼. 확률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확률이 1이면 전사건, 확률이 0이면 공사건이라고 한다. 그냥 용어야, 용어. 자, 그래서 그 다음 확률의 덧셈 정리 이거 필기했었지? 맞아요. 필기했었잖아. 근데 우리는 보통 더하기만 했었다고 중학교 때. 왜? 요게 0인 사건만 했었던 거고 확률이 0, 경우의 수가 0인 사건은 우리는 배반이라고 한다고. 집합에서는 서로소, 경우의 수에서는 배반. 기억나나? 집합에서 있잖아. 선생님이 집합의 연산을 집합의 덧셈, 뺄셈 이런 거를 이렇게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림, 벤다이어 그림으로도 할 수 있다고 해서 벤다이어 그림? 벤다이어그램. 그래서 벤다이어그램은 보통 이렇게 세 가지라고. 보통, 노멀, 서로 적당히 겹쳐 있거나 서로 떨어져 있거나 포함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 경우라고. 이게 바뀔 수도 있고. 맞아요. 기억나? 그래서 이거를 노멀, 얘를 서로소, 얘를 포함한다라고 한다고. 노멀이라는 말은 없는 거지. 서로소 포함한다. 집합에서.
그래서 서로소를 기호로 아이고. 혹은 이렇게 썼지. 기억나요? 그것처럼 집합에서는 서로소라고 했는데 경우의 수에서는 배반 사건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얘가 0이니까 더하기만 했었던 거지. 그래서 중학교 때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확률을 더했었어. 그때 뭐라고 했느냐?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이라고 했다고. 요게 동시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즉 PA 교집합 B가 0이면 두 확률을 더하기만 하면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동시에 일어나면 곱하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한다 라고 했잖아.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하는 이유가 얘가 0이니까 더하기만 하면 됐던 거야. 그러면 이제 동시에 일어나면 왜 곱해요만 해결하면 되고 동시에 일어나면 곱한다는 조금 이따 설명할 거야. 다시 중요한 개념인데 이해를 하면 되는데 뭐 이해 못해도 그냥 요식에 그냥 그대로 대입하면 돼. 중학교 때 합의 법칙이라고 한다고. 합의 법칙이 뭐냐? 경우의 수나 확률을 더하는 걸 합의 법칙이라고 하고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두 경우의 수를 더한다. 혹은 두 확률을 더한다라고 한다. 이게 어디서 온 거다? 식은 원래 이건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게 0이고 그러면 더하기만 하면 된다. 합의 법칙.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가 배반이라는 거야. 배반. 거기다 써. A, B가 배반. 우리는 그동안 뭐라고 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배반이라는 말을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썼었던 거야. 자, 문제 풀어보자. 23번.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20개의 구술 중에 임의로 한 개의 구술을 뽑을 때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적힌 구술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제 나는 확률을 그 식을 이용해서 풀 거야. 그럼 봐봐.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적힌 구술이 나올 확률, 확률이니까 P 가로 열고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 4의 배수 잘 기다려. 근데 또는은 기호로 뭐라고 쓸 거야? 또는은 기호로 뭐라고, 이게 한글로 쓸 수는 없잖아. 또는은 기호로 뭐라고 쓸 거야? 합집합. 3의 배수도 이렇게 쓰면 좀 뽀대가 안 나잖아. 매매미니까 A 3. 그러면 4의 배수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
A4. 그러면 이제 공식에 의해서 P A3 더하기 P A4 빼기 P A3 교집합 A4. 아이고 칸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 구해. 얘 의미가 뭐라고? 1부터 20까지 공을 꺼냈는데 그게 3의 배수일 확률. 그러면 전체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는 20이고 1부터 20까지 3의 배수가 몇 개 있어? 6개. 자, 그럼 얘는 의미가 뭐라고? 4의 배수를 뽑을 probability 확률 20분의 5. 맞아요. 이제 빼기를 해야 된다고. 배반이 아니라고. 동시에 일어난다고. 3과 4가 동시에. 근데 애들이 그랬다. 선생님, 3과 4의 3의 배수와 4의 배수의 구술이 어떻게 동시에 나와요? 공을 2개 뽑아요?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 배울 때 어려움을 느낀다고. 저게 영어를 해석하다 보니까 말이 이상한 거야. 오케이? 그 동시에가 뭐라고? 교집합이라고.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4의 배수인 거. 뭐야? 12의 배수지? 12의 배수가 몇 개 있어? 1개. 그러니까 뒤에가 20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저 동시라는 말이 학생들이 선생님 3의 배수와 4의 배수가 어떻게 동시에 나와요?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으니까 항상 여기가 0인 거 했었다고 이러면 되지. 뭐 3의 배수 또는 10의 배수가 나올 확률 이러면 되잖아. 교집합이 없게. 맞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지. 중학교 때 동시에 일어나면 곱한다라고 했을 때 애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거.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6가지지. 그러면 얘의 경우의 수가 3가지고 얘의 경우의 수가 2가지잖아.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곱의 법칙이지. 어떨 때 곱한다고? 동시에 일어나면. 아니 그러면 A에서 B로 가면서 동시에 B에서 C로 가는 거야? 너 무슨 몸을 분해한 거야? 말이 이상하잖아. 그치? 여기서 말한 동시는 필연적으로 벌어지는 모든 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and. 그러니까 동시라고 하지 말고 and가 맞는 말이지. 그리고가. 두 사건 A와 B가 그리고가 어울리면 곱하고 오와가 어울리면 더한다. 맞아요. 근데 우리는 왜 곱하는지 이제 또 배울 거야. 왜 곱하는지. 중학교 때는 왜 더하는지, 왜 곱하는지 설명을 안 한 거야. 할 수가 없었지. 집합을 모르니까. 알았지요? 그러니까 나는 뭐를 기반으로 한다? 집합을 기반으로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플러스가 있네. 자, 23-3번.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이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얘는 공식에 의해서 맞아요. 그러니까
PA는 지금 3분의 1, PB는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얘가 최대일려면 이게 작아야겠지. 이게 0이면 되지 뭐. 아니 누구 맘대로요.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지. 봐봐. 이제 확률을 기하학적인 확률로 해볼게. 반으로 정확히 갈라. 그래서 반쪽이 B라고 해봐봐. 그러면 B의 확률 2분의 1 맞지? 얘는 3등분 한 거에 1이잖아. 요렇게 아이고 씨. 요렇게 3등분해서 여기가 A면 되지. 그러면 A랑 B랑 영역이 겹쳐 안 겹쳐? 안 겹치지. 그러니까 확률이 제로 나올 수 있겠네. 맞아요. 그러니까 맥스는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해서 6분의 5. 맞아요. 그러면 최소는 이게 커야 되잖아. 겹친 게 크게. 그러면 지금은 이 상태는 겹친 게 없는데 겹친 게 크려면 겹쳐야 될 거 아니야. 겹쳐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러면 되겠지. A가 I1로 들어가. 그러면 겹친 거 그 자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최대 어디까지 갈 수 있겠어? 3분의 1까지 갈 수 있겠지. 맞아요. 그래서 최소값은 2분의 1이야. 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 P가 아니라 N으로 잠깐 바꿔볼게. 잘 봐.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6개, NA가 2개, NB가 3개. 그러면 우리는 확률할 때는 전체 집합을 U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고? S라고 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정말로 이런 꼴이 되지. 그래서 전체 원소의 개수가 6개네. 그래서 A, B, C, D, E, F, G 이렇게 있다고. A, B, C, D, E, F 이렇게 6개 있다고. 그래서 자 봐봐. 요게 B야. 요게 B야. 요렇게 해서 A라고 할게. 그러면 P 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인데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얘가 0이겠네. 분모는 6, 분자는 0.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서 6분의 1이 되겠네. 6분의 5가 되겠네. 그게 맥스라고. 그 다음에 최소가 되려면 얘가 커야 된다고. 겹치는 게 많아야 돼. 지금 얘는 겹치는 게 없잖아. 최대 몇 개까지 겹칠 수 있겠어? 그렇지. 그림을 여보세요? 실행 취소. 위에 CD를 씌워서 아, 저기에서. 에이씨. 집합을 어떻게 하는 건 내 마음이니까.
이렇게 A라고 하면 되지. 그럼 A는 정말 두 개인가 봐. 포항. 그러면 겹치는 게 몇 개? 두 개. 그러니까 확률이 6분의 2. 3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원래 이렇게 경우의 수가 아니라 집합에서 합집합의 최대값, 합집합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 이런 느낌으로 풀었었지. 오케이? 기억이 나? 그러니까 요 연습 문제 혹시 있나? 이런 거? 없겠지. 얘는 똑같은 문제를 안 내. 똑같은 문제를 낼 틈이 없는 거지.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배반일 때 합집합의 확률이 제일 크고 포함 관계일 때 195페이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 포함 관계일 때 확률이 제일 작다고. 몇 페이지야 지금? 66페이지. 너 갑자기 이렇게 확 올라가냐? 쓰면 좋겠다. 응? P A 합집합 B의 최대는 보통 배반 사건 PA 교집합 B가 0일 때. 왜 보통이라고 했느냐? 왜 보통이라고 했냐면 만일에 PA가 4분의 3이고 PAB가 2분의 1이래. 그러면 얘네는 4칸 중에 3칸, 얘는 4칸 중에 2칸이니까 겹치는 게 반드시 있겠네. 얘가 될 수가 없는 거지. 최대한 벌어져 있게. 그 다음에 어이씨. P A 합집합 B의 최소는 포함 관계일 때, 보통 포함 관계일 때. 아유 씨, 나 왜 이러냐? 보통 포함 관계일 때 A는 B 또는 B는 A 이런 관계일 때. 알았지? 잠깐 쉴까? 선생님이 음료 하나 사줄게. 너 혼자 수업하는데 열심히 들으라고. 그러니까 너가 나갔다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갑자기 찬기가 느껴진다. 수학 경시대회 두 명을 선발하는 시험에서 2학년 학생 5명과 3학년 학생 7명이 응시하였다. 두 학생이 모두 같은 확률. 어떻게 하면 되겠어? 전체 경우의 수. 전체 경우의 수는 총 몇 명이야? 12명 중에 2명 뽑는 거지? 맞아요. 그지? 근데 모두 같은 학년이려면 2학년 5명 중에 2명 뽑거나 3학년 7명 중에 2명 뽑으면 되지.
교집합은 있어 없어? 2학년이면서 동시에 3학년일 수가 없잖아. 교집합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뒤에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 맞아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던 합의 법칙 배반이다. 그래서 요거 그냥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 플러스 흰 공 5개, 검은 공 4개, 노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뭐요? 왜 플러스야? 왜 이러는 거야? 전체가 몇이야? 12개지? 12개 중에 3개 꺼내는데 맞아요. 흰 공 5개 중에 3개 꺼내거나 검은 공 4개 중에 3개 꺼내거나 노란 공 3개 중에 3개 꺼내면 뭐야? 왜 이러는 거야? 반전인가? 그 다음에 6건의 확률. 이 공식 써줬었고 이걸 한글로 뭐라고 읽는다고?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전체 확률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빼면 되겠지. (25번)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1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택할 때 슬러시 꼭 긋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10장 중에 3장이니까 10C3 맞아요. 분자는 소수가 적힌 카드가 한 장이라도 뽑힐 확률을 구하래. 그럼 봐봐. 케이스가 소수가 한 개인 경우, 소수가 2개인 경우, 소수가 3개인 경우로 나눌 수 있고, 소수가 한 개일 확률 구하고, 소수가 2개일 확률 구하고, 소수가 3개인 확률을 구해서 더하면 되겠지. 겹치는 건 없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수가 하나일 확률을 한번 구해는 볼게요. 지금 소수가 2, 3, 5, 7이야. 그러니까 소수 4개 중에 하나 뽑고 나머지 수 6개 중에 2개 뽑으면 되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그치? 4개 중에 2개 뽑고 6개 중에 하나 뽑으면 되지. 얘는 4개 중에 3개 뽑으면 되지. 맞아요. 그러니까 분자가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건데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내가 구하려는 어떤 경우의 수나 확률이 이렇게 케이스가 3개를 넘어가면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전체는 소수가 빵 개인 경우, 1개인 경우,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로 나뉘겠지. 그러니까 전체에서 소수가 빵 개인 경우 빼면 되겠네. 맞아요. 이게 원래 6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였잖아. 소수가 빵 개인 건 뭐야? 소수를 제외한 6개의 숫자 중에 4개 뽑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때의 확률은 10C 3분의 6C 3이 되고 아이고 여기 6C 3인데 6C 4가 아니라 그치? 이게 반대니까 1에서 빼면 되겠다. 정말로 이거 다 계산해보면 1 맞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게 정말로 10시 3이고 1이야 확률은. 기억났어요? 경우의 수에서도 이렇게 했었지. 그래서 10시 3분의 6시 3이 6분의 1이고 1에서 6분의 1을 빼니까 6분의 5라고 수가 나와 있네. 맞아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한다. 25-3번 플러스 두 학생 A, B가 어떤 문제를 풀 때 두 명 중 한 명만 문제를 맞힐 확률이 0.6, 두 명 모두 문제를 맞힐 확률은 0.2. A, B 모두 문제를 틀린 확률 뭐요? 0.2. 그러니까 이게 뭐지 갑자기? 갑자기 왜 상태가 메롱이 됐지? 플러스 내가 상이라고 얘기해서 응 아닌데 이런 느낌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전체로 보면 둘 중 한 명, 둘 다 맞힐, 둘 다 틀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 둘 중 한 명은 다시 뭐 A가 맞을, B가 맞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근데 지금 둘 중 한 명이 맞을 확률이 얼마? 0.6. 두 명 모두 맞을 확률이 0.2니까 얘가 0.2여야 더해서 1이 되겠지. 와,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볼까? 미친처럼. 이거 한 문제 푸는데 한참 걸리겠네. 고난. 왜? 왜? 이 다음 진도 안 나가려고. 해보자 한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9개의 버튼이 놓여 있고 이 버튼들은 이웃한 버튼끼리 선분으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다른 3개의 버튼을 차례대로 누를 때 첫 번째 버튼과 두 번째 버튼, 두 번째 버튼과 세 번째 버튼이 각각 한 개의 선분으로 연결될 확률을 구하시오. 항상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버튼 3개를 선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5, 9 선택하면 정말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근데 1, 2, 9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되는 거를 예를 들어 볼게. 되는 거를 예를 들어 보면 1 이거 안 되고 1, 2, 5 이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되는 거와 안 되는 거를 합친 게 전체잖아. 그러니까 전체는 9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거지. 그런데 9시 3인 줄 알았는데 9시 3인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5, 6, 9 되지? 5, 6, 9 근데 콤비네이션은 순서가 상관이 없는 거잖아. 6, 5, 9 하면 돼 안 돼? 6, 5, 9 되는데? 아, 네. 근데 153 같은 경우에 이 순서는 되지. 근데 5, 1, 3은 안 되네.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네. 맞아요. 그러니까 9C3이 아니라 9P3이네. 9P3. 전체 경우의 수가 153이랑 513은 다른 거죠.
전체 경우의 수는 9p3. 그래? 이제 처음 선택한 수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겠네. 그래서 이제 되는 경우 해야 되는데, 와우, 되는 경우를 위해 해야 그게 확률이잖아. 맞아요? 우선 5는 특별하니까 처음 선택이 5로 시작한다고 해보자. 그래서 순서상 만들어 볼게. 처음 선택이 5로 선택해. 그러면 어떤 숫자로 다 갈 수 있네. 맞아요? 그러니까 요 두 번째 숫자가 될 수 있는 건 몇 개야? 8가지. 네. 아, 좋아. 얘는 두 번째 숫자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다른가? 그치? 이렇게 해야 되겠네. 수영도로 해야 되겠네. 봐봐. 수영도로 해야겠어. 첫 번째 선택, 두 번째 선택, 세 번째 선택. 그래서 5래. 5로 갔는데 이렇게 사이드로 가. 두 번째 선택하게. 오케이? 그러니까 1이거나 3이거나 1, 3, 7, 8, 7, 9로 갖다 붙여.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에서 1로 갔어.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게 2 아니면 4 두 개밖에 없지. 그럼 여기는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겠지. 오케이? 근데 2, 4, 6, 8로 가봐. 그러면 오, 시끄럽다. 예를 들어서 2로 갔어. 그러면 갈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돼.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흐르는 게 요거 선택하는 방법 4가지, 요거 선택하는 방법 2가지 해서 8개. 요렇게 가는 방법이 요거 선택하는 방법 4가지, 요거 선택하는 방법 4가지 해서 16개. 맞아요? 이해됐어?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 3이면 5, 3이면 5, 3, 2 하거나 5, 3, 6 할 수 있는 거지. 네. 오케이? 그래서 8개. 3일 때 2가지, 1일 때 2가지, 7일 때 2가지, 9일 때 2가지. 그러니까 맨 앞이 5로 하는 거 24개.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5로 시작하는 거 24가지. 이렇게 일일이 다 구하는 거야. 이제 두 번째 요 사이드 1, 3, 7, 9로 시작하는 거. 맞아. 1, 3, 7, 9를 동그라미라고 할게. 아이고 씨. 구별하기 위해서. 섹션이니까. 1, 3, 7, 9를 동그라미라고 할게. 동그라미에서 시작하는 경우 2, 4, 6, 8을 세모라고 할게. 세모에서 시작하는 경우 5는 특별하니까 별이라고 할게. 알았죠? 이 느낌으로. 그러니까 별에서 시작하는 경우 24가지, 동그라미에서 시작하는 경우 해보자.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시작했어. 그런데 두 번째가 별로 가는 거야, 별로. 오케이? 그러니까 동그라미에서 별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겠지. 동그라미 뭐를 선택하고 별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지. 1을 선택하면 1로 가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고 3, 그치? 그러니까 동그라미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 네 가지. 별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 그러면 다시 여기 뒤에가 동그라미일 수도 있고 삼각형일 수도 있네. 맞아요? 그러면 별에서 동그라미로 가는 방법 몇 가지야? 아, 근데 신경 쓸 필요가 없네. 신경 쓸 필요가 없네. 그래서 써보긴 할게. 동그라미로 갈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하나 썼으니까 세 가지. 근데 세모하는 방법 네 가지. 총 7가지지. 그건 당연한 거지. 요거 구별할 필요가 없네. 구별할 필요가 없네. 동그라미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3에서 이렇게 3에서 이렇게 왔으면 별에서는 아무 데로나 다 갈 수 있네. 3 빼고.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가지. 동그라미 별로 시작하는 게 7가지. 동그라미 세모로 가. 동그라미에서 세모로 갈 거야. 세모로 갈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네. 어느 동그라미를 선택하든. 맞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스타트 선택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세모로 가는 방법은 2가지. 이제 세모에서 다시 어딘가로 가야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봐봐. 1에서 시작했어. 그래서 1에서 시작했어. 세모로 갔어. 2로. 그러면 여기서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둘, 셋, 4가지. 맞아요. 세모에서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그 다음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 무언가로 갈 수 있는 방법이 4가지. 해볼까 다시? 만일에 7에서 시작했어. 이제 세모로 간대. 4로 갈 수도 있고 8로 갈 수도 있고. 만일에 8로 갔어. 8에서 갈 수 있는 방법 하나, 둘, 셋, 4가지. 맞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로 시작하는 방법은 동그라미에서 별로 가는 방법 7가지. 동그라미에서 7가지란다. 동그라미 선택하는 방법 4가지, 별로 가는 방법 7가지. 동그라미 선택하는 방법 4가지, 별로 가는 방법 1가지, 그 다음 무언가로 가는 방법 7가지. 그러니까 4 곱하기 1 곱하기 7에서 28가지.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선택하는 방법 4가지, 별로 가는 삼각형으로 가는 방법 2가지, 거기서 무언가로 가는 방법 4가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32가지. 그걸 합친 거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60가지. 이제 마지막. 이거 지금 저 칠판도 할 거래. 이제 마지막. 뭘로 시작해야 돼? 삼각형으로 시작하는 경우. 오케이? 삼각형 선택하는 방법 4가지지. 삼각형에서 별로 가. 별로 가는 방법은 무조건 1가지. 별에서 그 다음 무언가로 가는 방법 몇 가지라고? 삼각형에서 별로 갔어. 그럼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가지.
맞아요. 그러니까 28가지. 4 곱하기 1 곱하기 7. 이제 할 수 있네. 삼각형에서 동그라미로 가, 동그라미에서 무언가로 가. 삼각형에서 동그라미로 가는 방법 몇 가지요? 2가지. 삼각형 선택하는 방법 4가지. 동그라미 선택하는 방법 2가지. 동그라미에서 무언가로 가는 방법 2가지. 봐봐. 예를 들어서 4에서 시작했어. 동그라미로 갈 수 있는 방법은 1 아니면 7밖에 없지. 1로 갔대. 그럼 1에서 갈 수 있는 데가 4는 못 가니까 2 아니면 5야. 그러니까 2가지밖에 없지. 4에서 7로 갔어. 7에서 무언가로 갈 수 있는 방법 5 아니면 8밖에 없지. 2가지. 그러니까 16가지. 44. 세 번째 케이스가 44. 이게 안 빼먹었어야 되는데 안 빼먹었을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러면 분자가 128. 그지? 128. 분모는 9p3. 그러니까 분모가 9, 8, 7. 분자는 128. 8로 나눌 수 있네. 그치? 16. 그치?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네. 63분의 16. 확률이 진짜 본다. 다 봐봐. 어이씨. 뭐 빼먹은 게 있나? 안 빼먹은 것 같은데. 아, 답지 안 받았는데? 어? 저기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풀었는데 갖고 와 빨리. 내가 이거 풀었잖아. 아, 불닭. 아. 근데 아닐 것 같아요. 지금 9P3 잠깐만요. 9p3이 987 아니야? 아니, 계산 내가 계산 심장이 두근두근거리죠? 어? 심장이 두근두근거리죠? 왜? 틀릴까 봐요. 틀리면 다시 여기다 풀면 되지 뭐. 제가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13번. 아, 틀렸어요. 어?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별로 시작하는 거. 다시 여기다 스파이나 뽑자. 아, 그랬으니까 자꾸 지워갖고. 두 번째. 동그라미로 시작하는 거. 동그라미에서 별로 갔다가 무언가로 가는 경우. 동그라미에서 세모로 갔다가 무언가로 가는 경우.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로 가는 건 할 수 없지. 세 번째. 세모에서 별로 갔다가 무언가로 가는 경우. 세모에서 동그라미로 갔다가 무언가로 가는 경우. 첫 번째 60까지는 맞았어요. 잠깐만. 해볼게. 아, 네. 그래서 처음에 별을 선택하는 방법 한 가지. 별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5. 네. 별에서 동그라미로 가는 방법 4가지. 동그라미에서 별 빼고 무언가로 가는 방법 2가지. 그치?
동그라미에서 무언가로 가는 방법 두 가지. 별로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게 8가지. 별 선택하는 방법 1가지, 세모로 가는 방법 4가지. 세모에서 별 빼고 나머지로 가는 방법 4가지. 16가지. 여기까지 말아서 24개까지. 어. 자, 이제 동그라미에서 가는 방법. 동그라미 선택하는 방법 4가지. 동그라미에서 별로 가는 방법은 1가지. 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제 별에서 동그라미를 제외한 처음 선택한 동그라미를 제외하고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이래서 왔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가지. 여기서 왔어도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가지. 그러니까 28. 동그라미 선택하는 방법 4가지. 동그라미에서 여기 또 지워졌어. 아이씨. 되돌리기. 동그라미에서 세모로 가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지. 어느 동그라미를 선택하든. 그래서 1에서 4로 갔어. 이제 4에서 연결된 것 중에 1을 제외한 하나, 둘, 셋, 4가지. 4, 4, 16 곱하기 2니까 32. 여기서 자꾸 틀려요. 여기서 틀렸어? 네, 그러니까 2개 다 틀렸는데, 어. 그러니까 2번, 3번이 틀렸는데, 어? 네, 틀렸어요. 책도 이렇게 1번, 2번, 3번으로 나눠져 있어? 1, 3, 4, 5, 6 이런 식으로 있어요. 얘는.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는데. 아니 어쨌든 해볼게. 네. 다를 수 있으니까.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로 갈 수는 없잖아. 세모 선택하는 방법 4가지. 잘한 것 같은데. 별 선택하는 방법 1가지. 별에서 무언가로 가는 방법 7가지. 세모 선택하는 방법 4가지. 세모에서 동그라미로 가는 방법 2가지. 동그라미에서 무언가로 가는 방법 2가지. 맞는데. 44. 다 합치면 얼마시는 게? 어? 다 합치면은 128이잖아요. 어. 걔는 몇 가지? 160까지. 못 빼먹었냐? 빼먹은 거 없는 거 같아. 32까지만 빠져. 어? 32까지. 얘는 잼이랑 좀 다르게 해서. 문제를 잘못 읽었습니다. 9개의 버튼이 눌려있고 이 버튼들은 이웃한 버튼끼리 선분으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다른 3개의 버튼을 차례대로 누를 때 첫 번째 버튼과 두 번째 버튼, 두 번째 버튼과 세 번째 버튼이 각각 한 개의 선분으로. 너 아무거나 하나 얘기해봐. 되는 거. 되는 거요? 어. 뭐가 되는 거? 아니 그 하나로 연결된 거 하나나 불러봐. 1, 2, 3. 어? 1, 2, 3. 하나 얘기는. 1, 2, 3? 네. 그게 동그라미 세모에서 연결한 거잖아.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4개 중에 1을 선택한 거고 동그라미랑 1과 연결된 세모 2, 4 중에 2를 선택한 거고 세모와 연결된 4, 5, 6, 3에서 3을 선택한 거잖아. 아니 이게 넘치는 게 아니고 부족해? 넘치는 게 있으면 겹치는 걸 생각 안 한 건데 지금 겹치는 게 없어.
다른 방법이 있어? 동그라미에서 시작하거나 세모에서 시작하거나 별에서 시작하거나. 빨리 봐. 오 신기하네. 안 빼먹는 것 같은데? 서로 다른이라고 써있잖아. 같은 버튼도 아니고. 저 세 번째 게 틀렸네. 44가 세모에서 별로 가는 방법 한 가지, 별에서 무언가로 가는 방법 7가지. 28. 지금 그런 거잖아. 맨 처음 2를 눌렀을 때가 세모잖아. 그래 맞아. 지금 저게 세모가 틀렸어. 봐봐. 맨 처음 1을 눌렀을 때가 우리는 1이 동그라미잖아. 동그라미로 시작하는 게 60이지. 맨 처음이 60까지. 그 다음에 5로 눌렀을 때 얘는 아까 똑같이 풀었네. 5로 눌렀을 때가 별로 시작하는 거잖아. 24가지. 맨 처음 2를 눌렀을 때 세모잖아. 세모가 76까지래요. 오 이상하다. 44번까지만 나오는데 자 처음에 세모를 선택하는 방법 4가지. 2, 4, 6, 8 그치?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게 세모에서 세모 선택할 수 있네. 씨 에이씨 세모 무언가가 있네. 씨 그 빼먹은 게 있는 거지. 세모 선택할 수 있는 방법 4가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를 선택했어. 그러면 또 다른 세모로 갈 수 있는 방법 2가지. 4를 선택해도 2가지, 6을 선택 2가지. 그래서 그냥 했으면 되는데. 에이씨. 멍청해요. 그림치들 안 보고. 어? 4 여기에서 이거에서 이렇게 갔어. 그러면 얘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둘, 3가지. 아씨. 32개가 모자라거든요. 8, 3, 23개요. 24? 그럼 이게 몇이야? 44, 24니까 68. 68? 네. 또 빼먹었어? 네. 그러면 동그라미가 돼? 동그라미는 안 되잖아. 어? 여기가 3이지. 아닌데? 4 하고 세모로 갈 수 있는 방법 2가지. 네. 그래서 얘로 갔어. 그럼 3가지인가? 하나, 둘, 셋, 4가지네 4가지. 하나, 둘, 셋, 4가지. 세지도 못해. 이게 30. 맞아요 이제. 야, 책보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요 기호라는 게 더 풀이는 멋졌는데 빼먹어 바보처럼. 그래서 실은 넘치면 문제인데 넘치면 겹치는 게 있는데 겹치는 거 찾는 게 문제인데 모자른 거는 빼먹은 거야. 자, 그래요.